한복판을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는 게 가슴이 좀 뻥 뚫린다고나 할까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달 8일 드디어 종로에도 자전거 전용 차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전용 차로를 마구 침범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자전거 전용 차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두 분이 이렇게 교통 문제만 나왔다 하면 이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자전거 전용 차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김 대표님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따르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자전거 전용 차로를 종로에도 이제 도입하게 된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짚어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자 워낙 심하고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 자가용 이용을 좀 줄이고 그렇죠.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장려해야 되는데 예. 그런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통행료가 있긴 하지만은 예. 그것도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건을 조금이라도 좀 마련해 줘서 좀 무난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가 지금 보니까 예. 동대문역에서부터 광화문역까지 한 2.6km 정도 예.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확보가 된 것인데 반대로. 네, 아주 그냥 민원이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요? 네,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없습니다. 오른쪽은 없고 예, 예, 한쪽만 예,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광화문역에서 동대문 동대문으로 갈 수는 있는데 동대문에서 광화문으로 올 수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반쪽이네요. 네, 반쪽입니다. 그것도 이제 민원에 좀 얘기가 나오겠네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불만의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종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의 이 중심이고 예. 이 종로 양편으로 이 상가가 형성돼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 자전거 전용 차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BRT라고 그래서 버스 전용 중앙차로가 이제 이제 강동에서부터 종로까지 들어오는 그 연장 구간이 이제 종로에 개통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광화문까지 지금 개통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종로 도로를 이용하던 그 이용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상당히 이제 축소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자전거 전용 차로까지 이제 만들다가 보니까 더더욱 이제 차로가 협소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그 주변 상가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 물류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뺨을 맞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드는 목적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안전성 확보를 전제 담보로 하지 않는다면 혼용도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우선도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전용 차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차로가 중간중간 끊기게 되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또 전용 차로를 건너서 서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에도 이게 만족도가 좀 충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주변에 지나는 이 자동차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륜차예요. 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다가 보니까 차로 폭을 가쪽 차로 폭을 3m로 이제 노폭을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차로 폭이 줄어들었는데 도로교통법에 이륜차는 갓길
맨 바깥쪽 차로 도로 가장자리 부근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3m밖에 폭이 안 되다 보니까 갈 길이 없어져 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전용 차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저 대환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종로에 전용 차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종로는 보면은 주변에 뭐 이륜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해 있고 물론 불법 주차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뭐 오토바이나 손수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세울 수가 없으면 물류를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구조상 예. 세운상가 있죠. 예. 그다음에 광장시장 있죠. 예. 그다음에 동대문 시장 있죠. 예. 여기에 전부 이 시장에 물건을 갖고 나와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뭐 배달도 해야 되고 예. 또 물류를 또 들여다가 내리기도 해야 되고 예.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므로써 이제 주정차하고 이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안 되다가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시범 구간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뭐 궤도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여기 이제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혼란이 또 상당한 심해지겠죠. 반발이 이제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박사님 지금 보십시오. 사실 그 도로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도 지나가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그 이륜차나 손수레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뭐 물류를 나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군데군데 택시 정류장이 있고 또 버스 같은 경우도 광역이 아닌 그런 마을 버스 같은 거는 또 그쪽에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막 뒤섞여져 있는데 왜 지금 자전거 전용차로를 굳이 여기에 꼭 만들어야 됐던 거죠? 혼용도 아니고 전용차로를? 그래서 일단은 그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종로라는 그 입지란 자체가 예. 그리고 노쇠교통진흥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서울시 도심에 관련된 그 환경 관련 대책, 교통 대책을 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중교통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수용차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대책이 예. 종합적으로 들어갈 텐데 예. 그 연장선상 하에서 하나의 그 대책으로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향후 이게 네트워크가 지금 뭐 택시 문제라든가 유인차 문제라든가 그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종로만 예상된 게 아니고 예. 이 용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싶지만은 예. 이게 좀 더 확대된다고 그러면 그때 어디가 늘어나니까 예. 그만큼 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박사님. 물류 문제나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7월 예. 1일까지요. 그 안에 좀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전거 도로 안에서 못하고 밖에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뒤에서 백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어떤 인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예, 예. 변형시키지 않는 한 이 물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박사님께서는 미래의 이제 어떤 도로 운용을 생각해서 예, 예. 미리 좀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예, 예. 근데 자전거 도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 예, 그 종류를 짚어볼까요? 먼저 예.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예. 그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일단 완전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연석이나 분리를 통해 가지고 예. 차도하고 보도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예. 완전 구분시켜 놓는 거죠. 예, 그리고요? 두 번째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습니다. 예,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예, 예. 보행자 할 수도 있고 자전거 할 수도 있고 그런 예. 도로가 말씀드린 인도 거고. 쪽에 있는 거죠 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자전거 전용 차로예요.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전용 차로인데 예. 그게 뭐냐면은 도로하고 자전거를 같이 도로 예. 같이 사용하면서 대신에 표시로 해가지고 예. 자전거를 그쪽에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도로가 예. 자전거 전용 차로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인도 쪽에 만들어서 보행자 혼용도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전용 차로가 아닌 그래서 좀 뭐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드는 것이 우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저도 그냥 그런 준비면이나 아니면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좀 동의합니다.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차하고 인도 이제 네. 양쪽인데 일단 그런 공간이 부족해요. 예.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금싸라게 땅인데 예. 그거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한 2차선 이상 없애지 않는 이상 그게 예. 좀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곳곳에 이렇게 뭐 자전거 도로를 그러니까 좀 뭔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 네. 이것은 뭐 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구 온난화니 미세먼지니 뭐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 체제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우선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어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용 도로, 예. 또 전용 차로, 전용 도로와 전용 차로의 차이는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그게 똑같이 차도와 분리하고 보도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전거 전용 차로는 다른 오토바이나 손수레나 다른 뭐 이 차가 이쪽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렇게 지금 화면처럼 그 일정하게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침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 버스 전용 차로 할 때, 갓길 차로 할 때에 예. 진출입을 허용하듯이 예. 그것은 뭐 허용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용 차로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용 차로는 자전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이 자전거는 아시는 대로 운전할 때 시각하고 다릅니다. 시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전용 차로라고 예. 그냥 달리다가 보면 예. 이 진출입하는 차와에 대한 예. 추돌 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예. 택시가 또 정류장, 승하차 위에서 예. 들어가는 차, 이 차와에 대한 이제 이른바 크로스 현상 때문에 추돌 사고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전용 차로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차로를 만든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용 차로가 아니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전용 차로가 아니라면 예. 혼용 도로가 아닙니까? 오토바이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 여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는 그만큼 더 주의하게 되고 예. 또 이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걸 갈 수 있는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굳이 여기다가 왜 전용 차로를 했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전용 차로를 하려면 끊긴 구간 없이 이어져서 연계성을 확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이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의 구간에서 무려 뭐 세운상가,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구간 다 잘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용 차로서에 대한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는 어쩌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들고 나는 게 뭐 크로스되는 현상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보다 어떤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그 정책으로 가는 지금 과정이고 그 전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전용 차로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한 인프라를 먼저 조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담보된 이후에 전용 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민원들이 오면은 그거를 갖다 이제 일부 해결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타당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도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럼 사람들이 이용할까?
그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나마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사람들 최소한 몇 명을 이용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뭐 미국, 일본 가보세요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 그런 게 없어요. 그 인도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네. 그걸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고 예. 그만큼 배려가 있고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거는 뭐 시민의식을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표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 사람도 자전거 이용하면서 그렇게 별 불만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촉발제라고 그럴까요? 촉매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도로를 갖다 무한정 자전거를 위해서만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말씀하셨던 대로 종로 같은 그런 급사라기 땅을 앞을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 완전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을 확보한다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갖다가 뭐 의무화한다거나 이렇게 공공으로 뭔가 기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재래 상가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지금 거예요. 서울시는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다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용차로가 문제라고 지적을 드렸지만 예. 전용차로가 문제인 것은 현재 구조에서 전용차로를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럼 구조가 어떤 부분이 또 바뀌어야 되죠?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런 최소한의 우리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예.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차로를 하나 자전거한테 내줄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종로에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예. BRT를 하면서 종로의 차로 환경이 바뀌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여분이 조금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아하, 도로에. 그러니까 예. 이것을 활용해서 전용 차로를 만들자라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와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BRT를 만들다가 도로가 균형이 이제 무너지니까 여기에서 이걸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자가 될 수 있는 전용차로 확대하는 거, 저 대찬성이에요. 예. 그리고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우리가 이 교통 환경이 지금 현재 자동차 체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대중교통과 자전거 교통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정책적인 일관성보다는 정치가 개입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무슨 때가 되면 뭔가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좀 한 가지 하려고 하는 예. 이런 모양들이 성급하게 어떤 걸 결정하게 되고 만들어 놓는데 아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좀 종로 상가에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예. 사전에 전용차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었느냐? 서울시가 전혀 어떤 몰랐어요. 공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하. 협의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려는 계획은 오래전서부터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도로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를 들어 짜투리가 좀 남는다면 그걸 자동차 전용도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령 뭐 이륜차라든가 이런 물류를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차들의 어떤 임시 주차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김비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그러면 과연 그런 여론 수정 과정 그런 네. 과정이 좀 있어야 됐었겠죠. 근데 예.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본격적 시행이라는 것도 아직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예.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예. 뭐냐면 이미 그 수년 전에 이명박 시장 당시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예. 이미 겪었던 사항이에요. 예. 청계천을 이제 복원 사업하면서 차로가 좁아지고 상가에 물류 예. 상하차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돼갖고 민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종로가 지금 이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밖에는 전용차로 할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는 쪽 동대문에서 광화문 쪽으로 못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오는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는 방향은 지금 청계천에다가 도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청계천에다가 도입을 하는데 지금 청계천 도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끔찍하죠, 청계천에서 지금. 들어오는데 네. 전용차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끔찍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청계천에서 지금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로가 2개 차로밖에 없어요. 네. 그럼 1개 차로를 전체를 자전거에게 내주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결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시지만 이런 동의를 얻으려면 뭐 구체적인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냈던 뭐 사례 이런 것들이 좀 해외나 이런 데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거기 관련돼 가지고 뭐 저는 예.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일단 자전거 도로를 도입해 가지고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됐다는 사례는 꽤 많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가 시스템 같은 예. 경우도 자전거 공공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전용도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대중교통 수동 분담률 그러니까 자전거 수동 분담률이 1%에서 3년 사이 5%까지 늘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쪽에서는 예. 혹시 예. 그 자전거 도로를 갖다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자가용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를 계속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정책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뭐 그것도 있지만 뭐 영국 같이 혼잡 예. 통일을 물린다든가 그런 예. 정책은 같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단지 도로만 좀 예, 확보했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그리고 나는 사례가 자전거에 있네요.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용성, 그 접근성을 확보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물론 다 참조했겠죠. 다 예. 연수 갔다 오시고 예. 다 공부하고 하신 일들입니다. 예.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이전에 행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시절에 예. 이미 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만든 건데 일단 자전거의 이 수송 분담률이 근 40%대에 이를 정도로 아주 높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도 이 자전거 도로를 도입할 때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이 도로의 공간을 자전거에게 시민들이 내주지 않으려고 해서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서 결국은 그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시민들과 협의하고 이해시키고 합의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가 교통 수송 분담률 40%에 이를 정도로 성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암스테르담은 거의 한 차선 정도를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예. 확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저렇게 1m 정도 확보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차로를 완전히 자전거에다가 내주고 있어도 암스테르담 시민들 불만 없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이게 공감한 거예요. 도입의 필요성, 자전거 이용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다, 내가 차를 놓고 자전거 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절감 대책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미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짧게. 그러면 우리가 이 자전거를 정말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마무리로 좀 두 분께 들으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박사님께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의식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네, 물론 시민의식이요.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네. 일단 장구를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뭐 음주운전 안 한다든가 그런 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외부 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심리학에서는 끼어진 창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일탈이나 아예 부정행위라는 게 온 전체의 부정 일탈로 이어진다 그런 이론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를 차로 한다고 그랬으면은 만약에 위반이 있다 그러면 그 엄히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도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확실히 확보해 줘야지만 그 이용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도 잘 지금 단속이 안 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까지 어떻게 단속할지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요? 예,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서 지금 친환경 교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차로에 대해서도 제가 여의도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여의도와 같이 이렇게 구역단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화할 것이냐, 예. 아니면 여의도에서 동대문 거쳐서 청량리까지 뭐 이렇게 가는 이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정책의 기반을 먼저 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박사 얘기하신 대로 전용차로 만들어 놓으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예. 또 단속을 당하지 않고 위반을 하지 않고서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단속해야 성공할 맞습니다. 수 있어요. 예. 예. 이런 점들이 모두 좀 일괄적으로 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정치적인 입김이 좀 개입하지 않고 예. 좀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일관성 있게 예. 이렇게 좀 집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예. 설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냥 이게 실적 올리기만 해가지고서는요 알겠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로 옆에 그 이륜차를 세우고 이제 허겁지겁 이제 빵으로 점심을 때우던 한 그 퀵서비스 아저씨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분들의 생계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런 논의들을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더욱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님,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님 모시고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과 또 친환경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